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을 29살에서 30살이 딱 넘어가는 시기에 해서 지금은 2년 정도 되었어요. 아이 계획을 앞두고 있고 남들은 신혼이라고 부르는 한창 좋을 시기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은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마침 딱 결혼 정년기쯤 만난 남자가 저와 성격도 잘 맞고 조건도 괜찮았기에 덥석 결혼을 결정했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 가장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나이쯤 만나는 사람과 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정년기쯤 만난 남자가 제 이상형이라 참 다행이었죠. 남편은 저랑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예요. 그 전까지는 한두 살 차이 나거나 동갑 연하를 만나다가 4살 정도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니 이유 모를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연상도 연상 나름이겠지만 저희 남편이 특히나 감정 기복도 적으면서 제 이야기에는 공감을 잘해주는 안정적인 남자였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였죠. 주변을 보면 괜찮은 남자는 여자들이 빨리 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남편을 빨리 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지체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조건적으로도 양가 집안 가정 형편이 누가 훨씬 낫다 하기 힘들 정도로 고만고만했고 결혼할 때 양가에서 보태주는 경제적인 지원도 엇비슷한 정도라서 누가 더 결혼을 잘한 거다 이야기 나올 정도의 격차가 거의 없었어요. 제 직업도 남편에게 꿀리지 않는 정도로 사람들이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회사에 다니고 있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준비할 땐 남편 하나만 보고 그런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게 얼마나 천운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예요. 주변에 집안 차이가 나거나 학력, 직업 차이 등으로 싸움이 나거나 갈등이 생기는 다른 지인들 부부를 보면 저희는 참 갈등이 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싶었고 덕분에 정말 싸울 일이 드문 부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희도 예외가 아닌 일은 딱 하나 있었어요. 왜 부부끼리 있을 땐 싸울 일이 없어도 시댁에 가면 싸울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딱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 완전 초반엔 시댁에 가서도 싸울 일이 없었어서 솔직히 제가 상위 1% 안에 드는 축복받은 결혼을 한 거 아닌가 하는 행복한 착각도 잠깐 했었어요. 그 착각이 깨져버린 건 결혼한 지 1년쯤 지나고 나서부터였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편하고 4살 차이가 났어요. 저하고는 동갑내기였죠. 서방님은 저희보다 2년 정도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7살이 많은 연상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당시 제 나이가 30, 남편은 34이었고 서방님 나이는 30, 동서 나이는 37이었어요. 서방님이 28일 때 동서가 35이라 더 결혼이 늦어지면 안 돼서 서방님이 또래보다 일찍 결혼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분위기다 보니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 대단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외엔 별 생각이 안 들어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동서가 저희 중에는 나이는 제일 많았어도 사실상 그렇게 얼굴이 유달리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하지 않았고 저나 서방님하고나 나이 차이가 있는 거지
저희 남편 또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단순히 시누이가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생각만 했었고, 동서랑은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 서로 잘하면 별로 갈등은 없겠거니 싶었거든요. 게다가 처음 동서와 만남도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괜찮은 편에 속했죠. 어머, 우리 남편이랑 동갑이라더니 진짜 너무 어려 보인다. 이제 막 30 된 거죠? 네, 맞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이 사람보다 훨씬 어려 보이네. 진짜 너무 예쁘고 부럽다. 에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해? 아주버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사실 내가 외동이거든. 여동생이나 언니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진짜 자매들처럼 가깝게 지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지내자. 같은 며느리끼리 괜히 기싸움하고 경쟁하는 집안 보면 진짜 너무 피곤해. 맞아요. 저도 절대 그렇게 지내고 싶진 않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훨씬 좋죠. 그치? 우리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네? 다행이에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아, 죄송해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편하게 언니라는 호칭이 튀어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이제 동서지간이 될 사이에 편하게 언니 동생 하면 안 될 것 같아 순간 긴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동서 반응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옛날엔 어떻게 다들 그렇게 서로 호칭 불렀는지 몰라? 나도 막 동서 형님 이런 거 너무 불편하고 낯설어. 그냥 우리끼리는 편하게 부르자.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돼요? 그럼 내가 뭐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호칭 정리해봐야 내가 나이도 많은데 더 껄끄럽지. 언니라 불러주면 내가 더 고맙지. 결혼 전에 남편이 동생과 동서부터 먼저 만나보자고 제안을 해서 시댁에 본격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넷이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동서를 봤는데 낯을 좀 가리는 저에게 사근사근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어서 금방 긴장이 풀렸어요. 저를 정말 동생처럼 귀엽게 본다는 게 눈빛에서도 읽혔고, 호칭까지도 언니 동생으로 편하게 정리를 해줘서 첫 인상은 정말 호감 그 자체였어요. 성격 좋은 동네 언니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확실히 호칭이라는 게 주는 힘이 크긴 큰 모양인지 동갑내기인 서방님보다도 언니라고 부르는 동서가 몇 배는 더 편하더라고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한 시댁에 그래도 마음 놓고 그럭저럭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줄어들었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별다른 반전 없이 저와 동서 사이는 좋았어요. 안 좋을 이유가 딱히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 시댁 때문에 저희 부부가 싸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선 시부모님이 저를 유독 많이 예뻐해 주셨던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할 때 조건적인 부분이 많이 비슷하다 보니 그런 걸 핑계 삼아 저를 미워할 일도 없었고, 오히려 나이는 제가 훨씬 어리다 보니 제 쪽이 더 손해라고 생각하셨는지 유독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아, 정말 딱 이쁠 때 시집 와서는 아직도 결혼식장에서 네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 얼굴에 아직 애기 티가 남았는데 새하얀 드레스에 머리까지 깔끔하게 올려 묶으니 어찌나 예쁘던지. 나는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잖아. 안 그래요, 여보?
거 두 말에서 뭐하나. 나도 내가 살면서 본 신부 중에 당신 다음으로 우리 큰며느리가 제일 예뻤어.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우리가 감사하지. 이렇게 어리고 예쁜 딸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내주신 사돈어른도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큰애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아니? 아무리 남자는 나이보다 능력이 중요하다지만 그것도 나이가 웬만큼 있을 때 말인 거지. 나이가 어느 수준 이상 차 있으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 나이까지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아, 네.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는 어린 나이에 직장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하니 우리가 받들여 모셔야지. 솔직히 네가 들어오기 전엔 남편이랑 나랑 우리 며느리복은 없나 보다 싶었거든. 근데 이런 복덩이가 굴러와 줄 줄이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덩이가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잘해드릴게요. 시부모님께서 워낙 호들갑을 떨면서 저를 예뻐해 주시니 저는 처음에 조건도 조건이지만 원래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들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도 자의식 과잉이 아니니 당연히 제가 실제로 잘나서 잘해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다만 가끔 저를 치켜 세우신다고 상대적으로 동서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나이 얘기라던가 그 전에 며느리복이 없는 줄 알았다던가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저라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동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못 들은 척 사람 좋은 웃음으로 넘기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만 좀 눈치를 보고 나중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이가 지고 왈가왈부 하시는 건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해 보이는 거라 저희 넷 중 누구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며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 주제를 바꿔보는 게 최선이었죠. 굳이 그런 점에 대해서 동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시부모님 너무하지 않냐면서 뒷담을 할 수도 있었지만 막상 정작 당하는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넘어가는데 제가 분노에 차서 날뛰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시부모님이 가끔 선을 넘으실 때마다 화가 났지만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참자는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가끔 집에 가면 생각이 나기도 해서 남편에게 한두 마디 넌지시 얘기 꺼내본 적도 있었죠. 여보, 근데 시부모님한테 나이 가지고 그만 좀 언니 괴롭히라고 한번 말해주면 안 돼? 솔직히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묘하게 분위기도 싸해지고. 분명 어머님 아버님도 느끼실 텐데 왜 시댁 갈 때마다 그놈의 나이 얘기를 꼭 하시는지 모르겠어. 에이, 신경 쓰지 마 여보. 우리 일도 아닌데 괜히 나서봤자 우리만 피곤해져. 신경을 어떻게 안 써. 그게 완전 남 일도 아니고 같은 며느리 일인데 내가 나이가 안 어렸으면 내가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뭐 꼭 나이 때문만이겠어. 뭔가 엄마 아빠 보기에 안 좋은 점이 보이니까 괜히 나이 핑계 삼아 그러시는 거겠지. 우리 부모님도 아무 이유 없이 나이만 가지고 그러실 분들은 아니야. 그래? 그런가? 그래도 언니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맨날 그렇게 듣기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시댁에 하는 거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 선물도 고급스러운 걸로만 챙겨오고 나보다 훨씬 지극정성이신 것 같은데 매번 그런 소리 들으셔야 해서 나 같으면 너무 힘들고 짜증났을 것 같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니까.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더 미운 털만 박힐 수도 있잖아. 그건 내 동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그랬다면 내가 당연히 나서지. 재수씨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재수씨 일까지 내가 함부로 참견할 수는 없지.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그런가? 남편과 이야기 나눠보니 확실히 형님께서 이 일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 중에도 이런 상황이 있긴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것보단 자체적으로 없었던 일처럼 여기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극복하는 유형이요. 회피라고 하면 회피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가끔은 그 방법이 스트레스를 세게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정면 돌파하는 성격이라 처음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친구가 물 흐르듯 살며 많은 트러블로부터 피해가는 걸 보면서 회피라고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서도 그런 성격 유형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도 넘겼죠. 제가 나서는 게 동서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남편 말대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해도 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커서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건 저희 부부의 임신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였어요. 너희 아이 준비는 언제부터 할 생각이니? 설마 없는 건 아니지? 신혼 조금만 더 보내고 차차 준비해야죠. 저희 둘 다 아기를 좋아해서 안 낳을 생각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도 신혼이랍시고 어영부영 미루다가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아이를 가지는 게 낫다. 낳는 것도 그렇고 낳고 나서 육아도 그렇고 체력이 정말 많이 필요해. 나도 니네 아이 낳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이가 더 들면 힘들 것 같고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낳아서 예쁜 아기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애를 낳으려고 한다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시간 끌다가 시기 놓쳐서 아이도 없이 비참하게 살면 내가 그 꼴 또 어떻게 보니? 어머님은 말씀하시면서 또 은근슬쩍 동서를 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라 정확한 사연은 모르지만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서방님네는 결혼을 하자마자 동서 나이가 30 중반이라 바로 임신을 시도했다고 해요. 요즘 세상에 사회적으로 체감하기에 30 중반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자가 임신을 하기엔 이미 훨씬 전부터 노산인 나이라 아이 갖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2년간 몸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불임센터에 가보고 시험관도 했었지만 겨우겨우 어렵게 가졌던 아기가 유산되고부터는 모든 의지를 상실해 그냥 아이를 안 갖고 살아가기로 이야기가 됐었나 봐요. 제가 결혼해서 왔을 때쯤엔 그 모든 일이 끝나 있었기에 저는 동선애가 아이 생각이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연을 듣고 나니 동선애 앞에서 아이 계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유산이 여자에게 얼마나 상처인지 제 친한 지인을 통해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궁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동서 앞에서는 안 꺼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여보, 근데 어머님 좀 그런 얘기 그만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면 안 돼? 나는 진짜 어머님 그러실 때마다 너무 눈치 보이고 불편하다. 여보, 대체 왜 그래? 이건 당신이 예민한 거라니까. 엄마가 저러시는 거 당신한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거잖아. 왜 그래? 이렇게 트러블 없는 시댁이 어딨다고. 재수 씨한테 뭐라고 하는 것까지 당신이 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 적당히 좀 하자. 어? 시부모님이 저러실 때마다 이상하게 저도 덩달아 스트레스가 몰려와서 남편에게 말려달라고 부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들어주기는커녕
점점 짜증만 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게 저희 부부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고, 사람들이 말하던 시댁 때문에 싸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제가 제 일도 아닌데 예민하게 구는 것도 사실이긴 해서 애써 마음을 추스리곤 했죠. 그래도 이때까진 동서랑 저는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에겐 죄가 없었고 성격적으로도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서 결혼을 했어도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어느 정도 동서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동서가 시댁 관련해서 속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하니 저에게 쉽사리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이 뭔지 이해는 가서 일부러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동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동서와 제 사이가 어색해지게 된 건 어느 날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참견 때문이었어요. 혹여라도 트집 잡힐까 싶어 어머님 앞에서는 평소처럼 언니 동생 호칭을 쓰지 않았고, 최대한 서로를 부를 일이 생길 때 호칭을 안 쓰고 부르는 식으로 소통했어요. 어머님 앞에서만 동서 호칭을 쓰려고 해도 워낙 안 쓰다 보니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루 좀 피곤한 날이 있어서 어머님이 곁에 있다는 자각을 미처 못하고 동서를 평소처럼 부르게 됐죠. 언니, 저 그 옆에 있는 커피 좀 주실 수 있어요? 여기. 평소처럼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어머님이 입을 열고 나서야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언니? 너 지금 언니라고 했니? 네? 여기 지금 누가 네 언니냐? 네가 우리 집 큰 며느리인데 지금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나이 많다고 언니 대접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호칭은 집안 기강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규칙인 건데 그걸 깨트려? 그럼 설마 너는 네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안 하고 동생 취급하니? 아니나 다를까 공격이 바로 동서에게 날아갔어요. 괜히 말 실수 한 번 했다가 동서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결혼 전부터 친근하게 지낸 터라 결혼 후에도 굳이 호칭 바꾸지 말자고 이야기가 나왔어서 그래요. 뭐? 누가 바꾸지 말자 했어? 너지? 하긴 너겠지. 여기서 그 호칭 쓰면 불편할 건 너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7살이나 어린 형님한테 형님 소리 하려고 하니 입이 떨어질 리가 있나? 부끄러운 건 알아가지고. 그러게 누가 나이 다 먹고 그렇게 어린 남자랑 결혼을 하래? 어린 남자랑 결혼은 하고 싶고 할도리는 안 하고 싶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네가 이 집안의 작은 며느리면 얘한테 큰 며느리로서 대접은 해야 할 것 아냐?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큰애야,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나이는 나이고 이 집에 둘이 며느리로 들어왔고 네가 큰 집 며느리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거야. 호칭에 따라 사람 마음가짐이 얼마나 바뀌는 줄 아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언니라고 부르거나 제가 너한테 동생 대하듯 하는 게 보이면 둘 다 가만히 안 둘 줄 알아라. 알겠니? 제가 괜히 잠이 부족해서 말실수를 했다가 동서까지 싸잡혀서 싫은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옛날 분이시라 호칭이 민감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잘못에 비해 너무 크게 야단을 치신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뭔가 이런 순간이 오기만을 벼르고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건 나중에 동서랑 꼭 이야기해서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 돌아간 이틀쯤 뒤에 전화를 해봤어요. 한참 신호음이 울려도 받지 않길래 바쁜가 보다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형님. 무슨 일이신가요? 네? 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 참 놀랐잖아요. 놀라긴 원래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너무 나이에 추측해서 당연히 했어야 할 호칭도 안 했죠. 앞으로는 호칭 신경 써서 부르려고 해요. 형님도 얼른 적응하셔야죠.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충분히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깍듯이 대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말투에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니, 혹시 지난번에 어머님 때문에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셔서 그런 거면 어머님 앞에서만 그렇게 호칭하고 저희끼리 전화할 때나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니, 우리끼리 있을 때도 호칭을 해야 입에 붙죠. 이제 형님도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건 그만두세요.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거니까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괜히 뒤에서 말 나온다는 얘기 듣기도 싫고요. 뒤에서 말이 나온다뇨? 홧김에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었는지 제 질문 뒤에 한참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 이거 역시 뭔가 있었네 싶더라고요. 뭔데요? 무슨 말이 나왔다는 건데요? 몰라서 물어?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네가 그랬다면서? 내가 나이 많다고 은근슬쩍 집안의 큰며느리 노릇하려는 것 같다고. 호칭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언니라 부르게 하는 거 좀 불편하다고 했다면서. 네? 제가요? 저 정말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 뭐? 그럼 어머님이 없는 소리를 지어내셨다는 거야? 아, 유감스럽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한테 언니 얘기를 한 적조차 없어요. 뭐라고? 어머님이랑은 웬만하면 남편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아서 따로 얘기를 길게 나눌 일도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집 큰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벼슬이라고 제가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여자가 며느리로 최고 높은 자리를 탐하겠냐고요. 저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욕심도 없고요. 언니랑은 그냥 편하게 지내서 좋았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님이 대체 왜 그런 이간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원하시면 삼자대면 해도 될 정도로 전 떳떳해요. 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결백을 외쳐대니 그제서야 의심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참,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해명을 해야 한다니 저도 영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오해가 풀린 것 같긴 했지만 통화 너머로 약간의 침묵이 아직 찜찜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말고도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신 건 없죠? 안 그래도 네가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얘기도 한 적 없어? 어떤 얘기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얼른 낳아서 대신 효도하겠다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냐고 했다고 하던데. 그러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적당히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할 것이지. 왜 남의 집 귀한 자식 어릴 때 홀려서 대를 끊어놓냐고 하시더라. 어찌나 뭐라 하시던지. 나 그때 솔직히 어머님 말만 믿고 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앞에서는 나한테 친근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런 생각하고 가뜩이나 별로 좋지도 않은 어머님이랑 내 사이 이간질로 더 갈라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어머님이랑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일도 없어요. 괜히 통화 길어졌다가 사이 틀어지기라도 할까봐 남편 통해서 안부 전하는데요. 오히려 언니가 더 통화를 많이 하셨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나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님이 날 참 많이 미워하셨거든. 그래서 어머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잘 지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었어. 그래도 온갖 노력을 다 하니까 정성이 닿기는 하는지 이제 겨우 미운 털 박힌 것 좀 빼냈다 싶었을 때 네가 집에 들어온 거야. 어머님이 아주버님이 어린 며느리 데리고 왔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든지. 처음에는 좀 씁쓸했는데 그래도 며느리 둘 다 나이 많아서 손주 하나 없이 사시는 것보단 한 명이라도 어려서 손주 보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낫겠지 싶어서 좋게 생각했어. 막상 만나보니 이렇게 착하고 싹싹하기도 해서 마음에 들었고,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저렇게 너한테 들었다면서 무시당하지 않게 행동 잘 하라느니, 넌 나이가 많아서 어쩌려고 그러나느니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나도 사람인데 속상하고 밉고 그렇더라. 그런데 들어보니 내가 오해를 단단히 한 모양이네. 미안해. 아니에요. 언니가 미안하실 거 뭐 있어요.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형님한테 해가며 압박을 주고 계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지? 막상 어린 며느리 들어와 보니 다시 내가 미워지신 거겠지. 원래 저러셨어. 좀 잠잠해지셨던 것 뿐이지. 세상에. 이건 그래도 바로 잡아야겠어요. 들어보니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면 제가 또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언니랑 멀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오해 풀었으니까 그만 넘어가자. 어머님이랑 싸워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몇 년을 당해봐서 알잖아. 그냥 지금 이렇게 사랑받을 때 사랑받는 며느리로 적당히 넘기는 게 나아. 그래도 저를 이용해서까지 언니를 괴롭혔다는 게 전 못 참겠어요. 괜히 언니한테도 죄송하고요. 호칭이야 뭐. 나이 있는 어르신이 강조할 수 있는 거 100번 이해해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괜히 나한테 또 뭐라 하실 수도 있고. 언니도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잔소리 듣고만 계실 거예요. 이때까지 나이 많다고 서름 받은 걸로 충분하잖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가 된 게 죄예요? 언니가 뭐 서방님한테 협박을 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차라리 바로 잡으세요. 혼자 하시는 것보단 저 할 때 둘이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이번 주말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저 그때 이야기해야겠어요. 언니도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하세요. 별다른 대답은 못 듣고 전화는 끝났어요. 막상 전화를 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점점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대망의 시댁 가족 모임 날. 저는 이야기 꺼낼 타이밍을 찾다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찾았어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을 때는 일일이 느끼지 못했는데 신경 쓰고 보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정말 상처받기 쉬운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고 불편한 소리를 하셨어요. 1차를 식당에서 먹고 계산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저랑 서방님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언니가 나란히 서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뒤에 서서 한참 저희를 번갈아 보시는 것 같더니 혀를 쯧쯧 차시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좀 바꿔 서 있으니까 아주 잘 어울리고 보기 좋네. 그렇게 둘둘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쯤 그럼 손주 유치원도 보내놨을 거 아니야. 사람 일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지만 참 아깝다. 아까워. 제가 시어머니와 오늘 쇼부를 볼 거라고 남편에게 미리 말을 해둬서 남편이 바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에게 빠지라는 눈치를 주자마자 남편은 차를 가지고 오자며 서방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두 사람이 멀어지자마자
저는 어머님께 반격을 시작했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면 그만하셔야죠, 어머님. 언제까지 나이 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듣는 며느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뭐라고? 아니, 누가 너 보고 뭐라고 했어? 지금 내가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 누가 봐도 지금 작은 며느리 들으라고 하는 소린데 네가 갑자기 왜 이러니? 당황스럽게. 당황스러운 건 저예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이러시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동서한테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어머님은 살짝 당황한 얼굴을 하시더니 바로 발을 빼시더라고요. 동서는 조금 고민하는 것 같더니 제가 재촉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자 바로 나섰어요. 언제 그러셨냐뇨?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형님이 제가 나이 많다고 큰 며느리 대접 안 해주는 것 같다고 뭐라 하셨다고요. 그래서 깍듯이 대해야 한다면서요. 어머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형님께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고 있는데요. 뭐야? 넌 어떻게 된 게? 나이도 그렇게 많이 처먹은 애가 자기보다 어린 형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시애미가 한 말을 다 일러바쳐? 나이값도 못하고 자존심도 없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동서는 어머님 말씀대로 저한테 형님 대접한 것 뿐이에요. 제가 하도 캐물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원래 친근하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리 두면서 깍듯이 구는데 왜 그러는 건지 안 궁금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큰 며느리건 작은 며느리건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데 어머님이 그렇게 제 핑계 대가면서 동서한테 눈치 주고 있는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어머님이 동서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시는 거지 왜 제 핑계를 대세요? 아니, 그건 핑계댄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라면 그랬겠다 싶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동서를 누가 편하게 생각해? 게다가 그 동서가 언니라고 부르라 하고 말까지 편하게 하면 누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겠냐고. 보는 우리도 불편한데. 그거야 어머님 때는 그렇게 편한 동서 관계가 없으셨을 테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서방님이랑 동서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어머님 세대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저랑 동서 관계까지 이간질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차라리 어머님 혼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다른 식구들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저를 끌고 와서 이간질을 시키시냐고요. 사람이 한 적도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그러시는 건 진짜 아니죠. 뭐야? 이것들이 내가 시애미 짓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둘이서 짜고 나한테 대들어? 야, 너는 뭐 내가 이쁘게만 해서 그런 줄 알아? 그냥 작은 며느리보다는 내 아들이랑 나이대도 맞고 조건도 그럭저럭 후달리지 않으니 내가 가만히 있는 거지. 너는 내가 연락을 하면 뭐 한 번에 받은 적도 없고 남편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내가 살다 너 같은 며느리 본 적이 없어. 너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나이 그거 하나 맞아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눈 감아주고 있었더니 뭐? 이간질 하지 말라고? 예쁨 받고 있었으면 가만히나 있으면 반이라도 갈걸. 괜히 나서서 욕 처먹을 짓을 해? 너처럼 어리석은 며느리는 내가 처음 본다, 처음 봐. 네, 어리석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어머님한테 예쁨 받아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어떻게든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큰 며느리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일만 시키려고 하시는데 제가 뭐가 좋겠어요? 제가 어려운 거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서랑 제 사이에 근갈 만한 말씀만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하신다고 제가 어머님한테 더 이쁨 받겠구나 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가족 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동서는 심지어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어머님 챙겨드린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그만 나이 가지고 미워할 시기는 지났잖아요. 손주 못 보시는 건 속상하시겠지만 그것도 다 서방님이 선택한 일인데 동서한테만 뭐라 하시는 건 너무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도 저희처럼 며느리셨던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같은 여자들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귀엽고 예쁜 손주는 제가 안겨드리면 되잖아요. 형님, 솔직히 이렇게까지 나서서 동서 편을 드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이간질 당했다는 것도 화가 나고 그동안 지켜봐오면서 화났던 부분도 있어서 못 참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더니 동서가 감동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서 얼굴을 보자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살짝 한풀 꺾이시는 듯 싶었어요. 저희도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최대한 속상한 거 없게 해드리고 싶어요. 동서도 어머님 그러시는 거 다 이해해서 이때까지 서럽고 속상해도 참아왔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끼리 없단 말 지어내면서까지 사이가 벌어져서 좋을 건 없잖아요. 저도 이런 일 있으면 남편한테 불평불만 일일이 얘기해서 다 같이 사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여태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오늘 일도 저희끼리 이야기 잘 된 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님은 쉽사리 대답하기 힘드신지 한참을 망설이시더라고요. 저와 동서를 한참 번갈아 보시더니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다. 내가 작은 놈이 좀 또래를 만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바람에 그동안 널 괜히 괴롭히기만 한 것 같구나. 차마 입이 떨어지진 않으셨는지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못하셨지만 그 속뜻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담겨있는 듯 했어요. 동서는 울컥했는지 눈물을 떨궜고 저는 동서를 토닥여줬죠. 곧 서방님 오시겠어요. 울지 마세요. 어머님도 동서가 살짝 진정할 때까지 가만히 동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면 전 날 잡은 김에 끝까지 갈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돌아온 남편들에게는 티내는 일 없이 커피집으로 이동을 했고 커피집에서는 어머님은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동서를 대해주시더라고요. 엄마,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잘해줘? 되게 보기 좋다. 서방님도 그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남편과는 이야기 잘 됐다는 눈빛을 주고받았고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형님, 진짜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 말대로 형님은 가만히 있어도 예쁨 받을 수 있었는데 굳이 저 때문에 나서줘서. 아유, 언니, 무슨 형님은 형님이에요. 오늘 얘기 잘 됐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오늘은 진짜 형님처럼 보여서 그래. 나 오늘만은 형님이라고 부르게 해주라. 응? 오늘 어머님 태도 바뀐 거 보니까 난 너무 감동적이라서. 앞으로 쭉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옥에서 벗어난 것 같고 너무 은인 같고 고마워서 그래. 은인 같으면 앞으로도 전에 하시던 것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그게 좋아서 오늘 그 난리친 거니까. 그래, 알겠어. 나 오늘 살아보니까 동서복도 진짜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싶어. 앞으로 정말 친언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 나도 친동생처럼 잘 챙길게. 네, 얘기 잘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그날 이후로 정말 마법처럼 시어머니의 싫은 소리는 끝이 났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냥 저희랑 잘 지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그럭저럭 잘 해주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고집 꺾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가끔은 괜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더 챙겨드리곤 해요. 남의 일이긴 해도 제가 이간질 당한 것도 있고, 괜히 구설수에 올라 가족관계가 망가지는 건 겪기 싫어서 나섰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시댁일은 나서는 게 안 나서니만 못하다는 말도 많은데, 가끔은 이렇게 나서서 나쁠 거 없다는 것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사연을 적게 됐네요. 물론 그 전에는 시부모님이 말이 통하는 분일지 아닐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정면으로 부딪혀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딪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부딪혀서도 말이 안 통하는 시부모님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서로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은 고부관계를 꿈꾸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